안녕하세요, 아재목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판토라우트 만들기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쉬운 작업에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보상을 받은 것 같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행복감이 바로 무언가를 상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인터넷에 나온 판토라우트를 모티브로 삼고 저희 상상력을 넣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제가 프로파일을 지원해줘서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럼 지난 파트에 이어서 제작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해서 각도 조절판을 만듭니다. 정반의 움직임이 유격이 없고 쉽게 움직이도록 조절 볼트에 스프링을 끼웁니다. 코어와 레일 유니트를 결합합니다. 레버 결석 조인트를 만듭니다. 결석 조인트는 이렇게 레버와 연결이 됩니다. 단단한 부빈과 나무를 이용해서 레버 손잡이를 만듭니다. 나중에 목선반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 장식을 넣습니다. 하드우드는 이렇게 오일을 바르면 색이 확 살죠. 결석 조인트 홀과 홀 사이의 거리는 120mm입니다. 이번엔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해서 지그 베이스를 만듭니다. 목재 고정용 토글 클램프를 조립합니다. (10mm) 가이드 베어링을 만듭니다. 호두나무를 이용해서 지그를 만듭니다. 지그는 실제 장부가 만들어질 크기의 2배 크기로 만듭니다. 이런 모양의 장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못쓰는 비트를 이용해서 센터 포인트를 만듭니다. 센터링 비트를 이용해서 판토라우트의 0점을 잡습니다. 트리머 평비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놀랬습니다. 미끌림 방지와 진동 방지를 위해서 고무바를 설치합니다. 정확한 깊이 조절을 위해서 자도 설치합니다. 작업실에 노란색이 많으니 코어를 노란색으로 도색합니다. 거금을 들여서 스파이럴 비트를 구입했습니다. 코어에 스파이럴 비트가 설치되니 제법 때깔이 나오네요. 정반에도 자를 설치합니다. 휠이 뻑뻑해서 부드러운 볼부시로 바꿔서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면 깊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센터링 비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0점을 조절합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평비트와 스파이럴 비트의 크기가 틀려서 오차가 생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럴 비트용 지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그를 조금 크게 만들었더니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어떤 식으로 장부가 만들어지는지 위쪽에서 촬영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봤는데 지그에 따라서 정확도가 많이 틀려지네요. 이렇게 판토라우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품들을 택배로 시켰더니 만드는 시간보다 택배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토라우트 본체는 만들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정확한 지그 만들기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았네요. 지그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또 한번 머리를 쥐어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토라우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